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약 친한 친구의 연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화영이도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챕터 1.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일상.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야, 경인 오빠 또 TV에 나온다. 애숙이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신나게 소리쳤을 때 종미와 화영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19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배구공을 강하게 스파이크하는 모습이 보였죠. 가명 김경인. 국가대표 배구팀의 에이스이자 수많은 팬클럽을 거느린 배구계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가 포인트를 따낼 때마다 들리는 여성 팬들의 환호성은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했죠. 애숙 정말 부럽다. 그런 남자친구 있어서. 화영이 부러운 듯 말했을 때 애숙은 살짝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오빠도 사람인데 뭐 집에서는 진짜 평범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자신의 연인에 대한 자부심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했던 절친 삼총사였습니다. 가명 조혜숙,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 경인과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4년째 연애 중. 가명 김종미, 조용하지만 예쁜 외모의 소유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센스가 뛰어남. 가명 정화영, 3명 중 가장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이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며 살게 되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 수다를 떨었죠. 애숙의 연인인 경인 오빠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모임에 합류했고 종미와 화영에게도 친근한 오빠가 되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요? 애숙한테 어울릴까요? 종미가 쇼핑몰에서 예쁜 원피스를 들고 경인에게 물어볼 때 우리 애숙이한테는 뭘 입혀도 예쁘지. 경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완벽한 남자친구, 완벽한 오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도 균열은 생기는 법이죠. 챕터 2. 운명을 바꾼 그날. 어느 토요일 오후. 배야. 배가 너무 아파. 애숙의 비명소리에 함께 브런치를 먹고 있던 종미와 화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숙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애숙, 괜찮아? 119 불러야겠다. 화영이 재빠르게 응급실에 연락했고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단 결과는 급성 맹장염.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경인 오빠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순간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애숙아, 괜찮아? 아프지? 오빠 난 무서워. 애숙이 경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잖아. 나 여기 있을게.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인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어요. 애숙아, 미안해. 갑자기 팀에서 긴급 소집이 걸렸어.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전략회의를 다시 해야 한대. 지금 가야 해? 애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끝나면 바로 올게. 종미야, 화영아, 부탁한다. 경인은 애숙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종미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죠. 애숙아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아침에 바로 올게.
결국 병실에는 화영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애숙이 화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화영아. 고마워. 너 혼자 힘들었지? 무슨 소리야. 애숙 네가 아픈데 당연히 있어야지. 하지만 애숙은 아직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화영아, 미안한데. 내가 급하게 와서 병원에서 필요한 거 아무것도 못 챙겼어. 내 집에 가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세면도구랑 갈아입을 옷들. 당연하지. 뭐가 필요한지 메모 써줘. 화영은 애숙이 써준 메모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목격하게 될 장면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챕터 3 믿을 수 없는 진실. 오후 7시 30분 애숙의 자취방 앞. 화영은 애숙에게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애숙이는 병원에 있는데. 화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응? 누가 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설마. 경인 오빠? 화영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향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침실에서는 경인 오빠와 종미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헉. 화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화영아, 종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경인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영아. 이건 애숙이가 병원에 있는데. 화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화영아, 잠깐. 이거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게.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영은 서둘러 애숙이 부탁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에 화영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경인 오빠와 종미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화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챕터 4 무너지는 우정. 병실로 돌아온 화영을 본 애숙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영아, 고생했어. 오빠랑 종미는 아직 안 왔네? 응. 아직. 화영은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애숙의 순진한 미소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화영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애숙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거일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인 오빠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애수가 어제 미안했어. 회의가 늦게 끝나서. 괜찮아, 오빠. 화영이가 옆에 있어줘서 안심이었어. 경인 오빠는 화영과 눈을 마주쳤지만 화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종미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애수가 괜찮아?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해. 뭘 괜찮다니까. 그런데 종미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혹시 너도 어디 아픈 거야? 애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종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못 잔 것 같아. 화영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챕터 5 고민의 나날들. 애숙이 퇴원하기까지 3일이 더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화영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까. 친구에게 들려줘야 할 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화영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오늘도 애숙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애숙이는 경인 오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는 뭘 해야 하는 걸까? 10월 19일. 종미가 문자를 보냈다. 화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애숙이 태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후 드디어 집에 간다. 화영아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애숙이 화영의 팔을 꽉 끌어안으며 고마워했을 때 화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챕터 6 진실을 마주하다. 애숙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화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애숙아, 나랑 커피 한잔 할래? 화영이 애숙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애숙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날까? 그날 오후 단둘이 만난 자리.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애숙아, 응? 왜? 표정이 안 좋네. 혹시 무슨 일 있어? 애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화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애숙아.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화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애숙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애숙,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화영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애숙의 집에서 목격한 것들을, 경인 오빠와 종미가 함께 있던 모습을. 애숙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충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상처로 변해갔어요. 정말이야? 미안해, 애숙아. 말하지 말까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화영아. 마침내 애숙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야. 챕터 7 모든 것의 끝. 그날 이후 애숙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인 오빠에게는 이별을 통보했고 종미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화영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화영아,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애숙은 자취방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인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배구 경기에 출전했고 언론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숙과 헤어진 후 그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해요. 종미는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용기를 내어 애숙에게 연락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화영. 진실을 말한 화영도 결국 친구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챕터 8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화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실을 말한다. 모른 척한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경인과 종미의 배신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선택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실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우게 되네요.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애숙은 고향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아직 새로운 연애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화영은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애숙이 생각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종민은 다른 도시로 이직을 했고 경인 오빠는 몇 개월 후 다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가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화영이가 가장 불쌍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경인이 제일 나쁜 것 같은데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경인과 종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